안녕하십니까. 은생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464강은요. 90세 부모님이 살던 1세주택을 최종 정리 승계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 방법과 여러 가지 세금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걸 한번 말씀해 보겠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 주택을 많이 줄였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이 연세 드는 부모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어. 이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관세제한 채널 8월 19번 주에 매지에 이렇게 쭉 있는 걸 제가 요약해 본 건데 한번 착각하시고요. 오케이. 예.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돼 있고, 간단하게 보면 15억짜리라고 치면은 그냥 돌아가실 때 자연사로 돌아가시면 상호세만 9천만 원 내고 제일 낮아요. 근데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면 1인 단독으로 하면 4.25이 높은 세율이고 여러 가지 분산하면 2.5%로 내려간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족 간에 30% 범위 내에서 저가 양도해도 증여는 아니니까 저가 양도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증여한다고 할 때는 양도세는 굉장히 낮고 1인에 대한 증여세는 이제 15억이 아니고 12억이니까 낮게 된다. 3억 2억 되고 타인한테 완전히 양도할 때는 이제 9억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양도세가 얼마 안 되고 향후 증여는 이제 타인의 양도의 시세 15억짜리니까 이것은 이 4.2억하고 2.5억이 그대로 내려온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할게요. 상황은 요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이제 10억을 돌파해서 15억쯤 된다는 거예요. 참 작은 아파트 너무 비싸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1세 주택을 가진 부모들이 할 수 없이 주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15억짜리 아파트다, 1세 주택이다. 그래야 다행히 당초 취득원가는 5억 원이고 보유 거주기간 10년 이상이 됐다. 그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거주하다 보니까 10년 이상이 됐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동거 효도 봉양 1인한테 기속시켜가지고 이게 효도 봉양 주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자연 수명대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실 때 이제 애들한테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15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시세가 기초공제 5억, 배우경제 5억 정도 하고, 그럼 이제 15억에서 5억과 5억, 10억을 뺀 나머지 5억에 대한 상호세 금액은 1억까지에 대해서 10% 플러스 추가 차익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20% 되니까 9천만 원으로 해서 적당한 수준의 세금이 이제 15억짜리 상속을 받으면서 자녀들한테 원래는 이제 누구 한 명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보통 다수에 대한 공동등기, 상속등기를 하기 때문에 유류분도 있고 해서 이제 합의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다 등기를 하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자가 조금씩 지분이라 할지라도 한 주택이 있는 꼴이 돼서 이걸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90살이니까 생전에 이거를 직접 증여를 하고 나서 이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효도 봉양 가족한테 단독 증여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때의 취득세율은 이제 증여세율이니까 3.5%의 취득세율을 냅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간에니까 상호세는 이제 상호가 취득세율이 2.8%지만 증여할 때는 3.5%좀 늘어나요. 자, 이럴 때 이제 그 자녀 효도봉양한 1인한테 단독 증여할 때는 이제 15억 원에서 그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뺀 14.5억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14.5억의 증여세는 1억까지 10% 플러스 4억에 대해 20% 플러스 5억에 대해서 30% 플러스 4.5억에 대해서 40% 하니까 4.2억 원이 돼요. 그래서 자녀 1인한테 단독 증여하면 꽤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 소유권은 간단하지만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 15억에서 4.2억을 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그럼 사인이 누구냐면 자녀 부부하고 손자가 있다고 치고 4명한테 분산 증여해서 각자 증여하면 금액이 쪼개지니까 증여세가 훨씬 적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일단 자녀 5.5억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해주고 5억이 나오면 1억에 대해 10%에서 이제 9천만 원이 되는데,
9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있고, 나머지 다른 배우자한테는 이제 공제가 없이 5억에 대해 증여하니까 역시 5천만 원에 9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손자 2명한테는 각자 분할 증여를 하면은 이제 5억 중에서 이 반씩 2.25억 원이 되고, 거기서 0.25억 원을 빼면 이제 2억 원이 돼서 1억까지 10% 플러스 1억 초과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20% 해서 이제 증여세 금액이 3,900만 원이 됩니다. 3,900만 원인데 이제 30% 할증과세를 해야 되니까 할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총 증여세 금액은 0.78억이 돼서 이제 자녀하고 부부한테 9천만 원의 증여세 2명 곱하기 플러스 손자에 대한 증여세 3,900에 대한 2명 이렇게 하니까 2.58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인 단독 증여보다 이제 4명한테 갈라주는 것은 2.58억 원으로 각자 금액이 나눠지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다 세금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일단 4명에 대해서 증여하면 4명에 대한 분산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증여세가 낮게 되는데, 4명한테 꼭 이름을 공동등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계산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족 간 저가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가양도는 이제 30% 시세 30%나 아니면 3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감액 양도해도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를 인정이 안 되니까 사무법 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취득세율은 양도의 개념이니까 3% 또는 2주택이면 8%인데 이제 1주택이니까 3%라고 칩시다. 그죠? 그 양도가 12억 원에 대해서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 초과 3억 원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원가 5억이니까 12분의 3을 곱하면, 또 장기보유공제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80%를 곱하면 이제 1.4억 원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3,5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 양도세는 1,200만 원까지 6% 플러스 2,300에서 15% 하니까 458만 7천 원밖에 안 돼요, 양도세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냐? 이제 자녀들한테 12억 원의 양도를 했으니까 12억 원이 자녀한테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걸 돌아가실 때 쓰다가 나머지 금액을 다시 증여를 하는데, 쓸 게 별로 없으니까 12억 원을 증여를 다시 했다고 치면은 1인 단독 증여하면 12억 원에 대해서 이제 5천만 원 빼지고 11.5억 하면은 1억까지 10% 플러스 4억에 대해서 2%, 20% 플러스 5억에 대해서 30% 플러스 1.5억에 대해서 40% 하니까 3억 원의 증여세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단순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가 4.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으로 줄어들었죠. 이것은 이제 저가양도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금액이 이제 어쨌든 과세 손상에서 유탈되니까 저렇게 낮게 나오는 것이죠. 4인 분산 증여할 때도 아까 같은 논리에 따라서 하면 2억 원이 돼요. 2억 원. 그러니까 아까 2.58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많이 잘게 이미 다 내려갔으니까 차이가 별로 납니다. 별로 안 나고, 어쨌든 이렇게 저가양도 후 나머지 현금을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좀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이 집 우리 가족과 필요 없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완전 타인한테 양도할 때는 이제 자기 인하우스 집에 내에서 취득세는 없지만 총 양도가 15억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억 원 중에서 9억 원까지 1세주택에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차에 6억 원만 과세가 되는데, 6억 원 빼기 이제 그 취득원가 5억에 대해서 15분의 6을 곱하는 것이 이제 원가 환산액이고, 이거 2.7억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 물가 상승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3.2억 원이 빠져서 소득은 이제 8천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1,400만 원이 돼서 여기 1.1배를 곱하니까 1,540만 원. 즉 타인한테 양도할 때는 1,540만 원의 양도세만 내는 것이죠. 물론 이 1,540만 원 낸다 하더라도 이제 양도대금 15억 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 쓰시다가 자녀들한테 다시 증여되면 단독 증여할 때는 제후의 일반 증여와 같이 4.2억 원이 생기고, 분산 증여하면 2.5억 비슷한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전 증여를 직접 하나
15억 원으로. 아니면 남한테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나 세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1세대 다주택이면 비과세가 안 되니까 양도세가 뭐 한 4, 50% 나오겠지만 1세대 주택이니까 양도세 9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이런 장점 때문에 세금이 양도세는 별로 없이 그냥 15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 물론 상속으로 가면 좀 더 낮게 세금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그냥 직접 상속 가는 거, 생전 증여하고 나서 그냥 끝내는 거, 아니면 저가 양도한 다음에 다시 증여하는 거, 일반 양도한 다음에 증여하는 거, 아니면 일반 양도한 다음에 상속하는 거, 그건 밑에 표시는 안 했는데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세금이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하는 것, 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제가 계산한 사례를 15억이라는 서울 아파트의 중가 개념을 가지고 또 옛날 지도광가 5억을 단순화시켜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의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